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좀 어수선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열흘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충격과 분노로 가득한 열흘이었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의회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런 사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그야말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급박하고 좀 안타깝고 충격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교수님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뭐 거의 비슷하죠. 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이제 속보를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봐야 했고, 또 저희가 또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한참 학기 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도 내고, 뭐 채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학기가 끝나면 또 시위에도 참가 좀 해야 되고, 네. 뭐 하여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고. 놀랍고 사실 약간 불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당에서도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월에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추진위원장이 조국 대표신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는 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사전에 만들어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미 작성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였고 초안이 공개됐었죠. 네.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제 그런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우리 이제 지역의 강원도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원도당은 창당한 지 이제 6개월도 채 안 된 정당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 있어서는 저희 당을 앞세우기보다는 한 축으로는 중앙당과의 공조,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각 지역에서의 시민사회와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쪽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이건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꼭 강원도라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영동 지역의 삼척과 강릉을 다녀왔고 그리고 영서 지역에서는 양구 쪽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예. 춘천하고 지금 원주는 매일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릉에서도 상당히 그 시민들의 분노가 도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거죠. 강릉은 더구나 윤석열 씨의 외가가 있는 곳이고 또 권성동 의원이 있는 곳이어서 시민들이 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소신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이유가 다양하겠죠.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뭐냐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떻든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그와 연장선상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연관돼서 사실 후진국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지금 건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국민은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제일 자존심이 강한 국민이에요. 근데 이 국민들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게 무사할 리가 없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결국 자기 권력 지키겠다고 군대를 쓸데없는 데 동원했다. 국회를 유린하는 데 동원했다. 이거를 민주주의에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 참아낼 수가 없는 일이죠. 모욕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저도 뭐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사실은.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어떻게 한국이 이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그간의 일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은혜 의원, 김창겸 의원,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 문건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결을 탄핵하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